서생포 외성 정상이라고 있는데 하루가 하루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려고 합니다만, 서생포 외성에 도착을 했고요. 이쪽에 차를 대고 올라가려고 하고 봤더니 저 위에까지 정상까지 가려면은 좀 높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흔적이 언덕이 뾰족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뾰족 올라온 게 있어서 뭔가 하고 옆쪽을 내려와서 봤더니 이렇게 성벽에, 아마 두 번째 성벽 1층이나 2층 되는 성벽이겠죠. 이렇게 성벽의 흔적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역시 일본 양식답게 60도 각도로, 수직이 아닌 60도 각도로 성벽을 쫙 쌓아놨습니다. 저 안쪽 길로 그냥 올라갔으면 못 볼 뻔했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해설사님한테 혹시 몰라가지고 이쪽으로 가면은 정상까지 갈 수 있나요? 혼마루까지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못 간답니다. 이쪽 길은 농장으로 나오는 전혀 다른 길이래요. 그러면은 걸어서 이것만 확인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저쪽까지 쭉 성벽을 해서 쭉 성벽이 이어져 있겠죠? 성벽이 쭉 이어져 있고 정상까지 이어져 있고, 내려가서 다시 성벽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로 해가지고 혼마루까지 다시 걸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사님, 그러면은 요 성벽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겠네요? 네, 이것보다 얼마 정도나 높았을까요? 한 6m, 7m는 됐을 거예요. 6m, 7m는 훨씬 높았고, 네. 사람들이 요 보면 저기 보세요. 저기도 막 이성돌이 보이잖아요. 네네. 그때 그 성벽이 가까이 있는 영생의 성도를 가져와서 그럼 이 외성이 저 밑에 내려가서 쭉 한 몇 미터 정도나 더 내려가 있나요? 외성은요. 네. 저기 약간 소나무나 나무가 있죠. 우거졌죠. 네네네. 예, 거기가 약간 절벽 비슷하게 그렇게 돼요. 네네. 거기서 배를 저반달 선소 네네네. 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그 가지가 앞쪽에 그 배를 댈 수 있는 네, 강이 있습니까? 아니 강이 아니고 바다. 바다가 저쪽에 있는 예,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 보면 네. 다 이게 퇴적이 되었어요. 500년 네. 전이잖아요. 네. 그게 퇴적이 돼서 저 건물이 다 들었어요. 그 당시 이까지 바닷물. 그러면은 저기 건물이 때까지는 임진왜란 당시에는 바닷물이 들어와 있었다. 강이 아니고 강은 여기 네. 서야강이 내려오는. 바다나 물이 들어와 있어서 배가 들어올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거기에 따라서 외성을 쭉 올려서 저 산 정상까지 그러면 이 외성은 굉장히 큰 성이네요. 네, 저 위에까지 성이 쭉 줄러진 거 보면은 큰 성입니다. 네. 네. 네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요 성벽은 삼지환, 이지환, 혼마루 중에서 어느 몇 층입니까? 여기는 크게 보면 네. 외성이 아니고요. 네. 이 외자는 네. 우리가 이거 작을 외자잖아요. 저 위에 보이는 제일 첫 번째 쭉 둘러서 있는 네, 저기 저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 것은 몇 지환입니까, 저게? 삼지한 성. 저게 바로 삼지환이고,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또 문이 있어요. 네. 또 이지연. 거기서 이지연, 위에 산 정상 거기가 본환. 본환이 돼요. 그러면은 장수. 본환, 이지환, 삼지환 다음에 밑에 있는 바깥에 있는 또 다른 바깥 외자 외성이다. 그러면은 그 삼지환보다도 훨씬 아래쪽에다까지 이렇게 축대 성벽을 쌓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왜냐하면 요 전체가 하나의 큰 요소입니다. 네, 그럼 굉장히 지금 올라가는 길이 삼지환, 이지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까 봤던 요게 요 언덕백이 요 바깥쪽으로 쭉 성벽이 있는데, 삼지환 아래에 있는 또 다른 바깥 외자, 일본 외자가 아닌 바깥 외자를 지은 그 바깥성이랍니다. 삼지환 밑에다가 또 이런 평지성을 이렇게 또 쌓았다는 얘기예요. 저 밑에까지 있습니다. 저 밑에까지. 그러면 이 서생포 외성의 규모가 보통이 아니라는 얘기죠. 대단합니다.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르막이 상당합니다. 이것이 3지환일지 2지환일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서생포유성은 절대 함락 못 시킵니다. 와, 어떻게 올라?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저기 안내판이 있네요. 안내판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역시 일본 양식답게 경사지게 곡선을 띈 그런 60도 각도의 성벽입니다. 서생포해상. 내성 주출입구라 그러고, 저게 주출입구란 얘기죠? 볼까요? 현위치 2번이죠? 2지환, 3지환의 개념보다는 이렇게 복잡한 성의 모습을 띠게 있다. 굳이 따지면은 얘가 혼마루, 그쵸? 얘가 혼마루, 이쪽이 혼마루, 그 다음에 2지환, 3지환쯤 되겠네요. 그리고 바깥으로도 쭉 성을 쭉 살아 지었고, 이쪽만 방어하면 되는, 방어만 차근차근 하면 되는 그런 형태였겠네요. 알겠습니다.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입구. 이거는 복원을 안 한 것 같아요. 옛날 외성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성곽이나 어떤 시설물들에서 다 돌들을 떼어와서 가져와서 했다 그러죠. 조선 사람들 노동력으로 이용했겠죠. 그렇겠죠. 각을 딱딱 지어가지고, 이 새끼들 각을 딱딱 지어서, 성이 큰 성입니다. 작은 성이 아니에요. 큰 성입니다. 자,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벽 지으려고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노예처럼 착취했을까요? 그 생각하면 빡이 치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각이 딱딱 친 것이 일본성답습니다. 이 새끼들 잘 지었네요. 각 살아있는 거 보십시오. 야, 몸에 베이겠네, 베이겠어. 야, 대단하네요. 혼마루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혼마루. 여기만 올랐으면은 쭉 천수각까지 갈 수 있겠네요. 터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본 장수들은 편안히 기생 끼고 술 마시고 노닥거리고 한국 조선을 어떻게 먹을까 궁리만 하고 있었겠죠? 일본군은 그러면 조선 백성들이 음식을 갖다 바치고 술을 갖다 바치고 하면서 착취를 당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일본 역사 얘기 별로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그 해설사님이 자꾸 일본을 알아야 된다느니 자꾸 그래가지고 약간 화가 났네요. 자, 다시 성 건축물 얘기만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본 외성의 특징을 나타나게 각이 아주 딱딱 맞아있죠? 베이겠습니다, 아주. 그리고 조선성과 다르게 각도가 60도로 솟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약간 허물어지고 있는 모습. 드디어 혼마루에 거진 다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잘 꾸며놨네, 이 새끼들. 현위치가 여기고, 여기가 바로 천수각이 있던 곳이랍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누각이나 건축물을, 목조 건축물을 착 지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우두머리 장수가
사무라이가, 제일 우두머리 사무라이가 여기서 총지휘를 하던 그 장소라고 합니다. 아마 모양이 이런 모양일 거라고 해놨는데 모르죠, 어떤 모양일지. 뭐 AR로 체험할 수 있다라는데 뭐 안 보겠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겠죠. 자, 뒤쪽으로, 제일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본 외성답게 아주 오밀조밀, 누가 일본 애들 아니랄까봐 오밀조밀 아주 그냥 음침하고 밀폐되게 오밀조밀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오밀조밀 쌓아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밖이 보이지 않게 갑갑하죠, 아주?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갑갑한 거 못 견디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갑갑한 걸 좋아하나봐요. 창문도 다 이렇게 막아놓고. 출경역 소가각이란 거나 뭘까요? 군대가 여기서 안전하게 왜 이렇게 갑갑하게 있나 했더니 여기서 모여있던 거예요. 쫙 모여있다가, 그쵸? 여기서 쫙 모여있다가 일로 쭉 나가든가 뭐 이쪽으로 쭉 나가든가 이쪽으로 출격하든가 이쪽으로 출격하든가, 그쵸? 출입구가 설치되어 출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때까지 수행하였답니다. 울산 내성을 보니까 뭔가 뒤쪽에 문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다 해서 막아버렸다는 얘기겠죠? 백도어를 막아놨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일로 다닐 수 있었는데 그쪽으로는 이제는 막아버렸다는 얘기겠죠?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막아버렸네요. 막혔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높게 막아놨겠죠? 지금은 많이 허물어져서 이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막힌 게 없을 때는 여기를 돌진해서 돌격하기 위한 길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막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까지는 부시를 했었는데, 자, 다시 성 위를 따라서 되돌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을 쌓았어요. 기어 올라갈 수 있을 법하죠? 기어 올라갈 수 있을 법한데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기어 올라오는 것을 즐겼나? 그래서 기어 올라올 때 또 총을 빵빵 쏘고 그랬었나? 오밀조밀. 아유 참, 딱 봐도 일본스러워요. 이곳은 서생포 외성 제일 위에 혼마루 본환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은 울산 앞바다가, 서생포 앞바다가 저렇게 쫙 보이네요. 저기서 일본과의 통신도 하고 보급도 받고, 또 유사시에는 저쪽으로 퇴로를 이용해서 나가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울산 서생포 읍내가 보입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쭉 내려가는 길로 서생포 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산성이 쭉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이는 저쪽으로 가면 혼마루 중에서도 제일 중심지인 천수각이 있던 곳이랍니다. 천수각. 봤더니 흔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3층짜리 누각이었다는데, 건물이었다는데, 국저 건물이었다는데 흔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건물에 있었나? 막부처럼 막사를 짓고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기와를 올린 그런 건물보다는 막사를 짓고 생활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그냥 산 정상에다가 이걸 짓느라고 우리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수탈을 했을까요? 이곳은 서생포 외성 정상 혼마루입니다. 저쪽 혼마루에서 쭉 내려와서 있죠. 주출입구, 내성의 주출입구까지 왔습니다. 참, 이렇게 1단, 2단으로 해가지고 길을 만들어 놨네요. 여기에 아마 무슨 누각을 설치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누각을 설치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누각을 이렇게, 그쵸? 근데 저기에 뭔가 건물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뭘까요? 무슨 건물일까요? 뭔가 위패가 모셔져 있고, 그런 거 봐서는 무슨 사당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거 같은데, 뭘까요? 제기 세트도 있고, 아마, 그쵸? 아마 여기다가 전투에서 순직하신 분들을 위한 우선 위령을 위한 사당? 그런 건물일 것 같습니다.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출입구 옆으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자, 여기서 아마 적들이 올라오면 여기서 전투를 벌였겠죠. 어우, 무섭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못 올라오겠네요. 아, 그리고 이게 위에서 보니까 만약에 이게 수직이었다면은 밑에 적들이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밑에 적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럼 이게 훨씬 더 성을 수비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그쵸? 여기서 적들이 저기서 올라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에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수직이었으면은 안 보였을 거란 거죠. 저기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아, 그런 이유네요. 위에서 올라와서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왜 이렇게 60도 각도로 해놨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훨씬 방어에 유리하겠네요. 시야가, 적을 바라보는 시야가. 만약에 직각이었으면 안 보이죠. 직각이었으면은, 이게 만약에 직각이었으면 이렇게 직각이었으면 안 보이죠, 적들이. 하지만 이렇게 있으면은 적들이 확실하게 잘 보이니까 무슨 이유인지 알겠습니다. 확실히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까 확실히 왜 그런지 알겠네요. 여기에는 뭔가 누각을 설치했을 것 같기도 한데 설치하려다가 말았나? 저 위로 누각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겠죠? 건너질러서. 근데 그 흔적이 하나도 없다라니까. 하다못해 불태웠으면 기와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목적 건물은 지은 건지 안 지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기록도 정확하지 않고. 그림은 남아 있는데 일본 애들이 뭐 자기네들 과시하려고 그림을 그렇게 막 그려놨을 수도 있겠죠. 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생포 외성이었습니다. 끝.